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30g 이상 흡수가 안 된다 뭐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진짜 고깃집 가서 고기 1인분 먹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날아가는 건데 뭐. 동아 안녕하세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백질 흡수는 30g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30g일 수도 있고 25g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단 이게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요.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얘기냐면, 이게 논문 초록이에요. 논문 초록에 이렇게 그냥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A long-held misperception in the late poverty is that there is a limited how much protein can be absorbed by the body.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루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흡수에 제한이 있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어. 이게 왜 이렇게 막 그런 루머가 도달하다니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논문 초록에 실릴 정도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흡수랑 영양학에서 말하는 흡수랑 달라요. 흡수는 흡수라고 읽죠? 위창자관 벽에서 혈관 또는 림프관으로 영양소 및 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계시냐면, 영양학에서 말하는 흡수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서 대변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을 다 흡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흡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가 돼요. 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백질의 90%에서 95%는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풀에 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합성과 분해를 우리 몸에서는 계속 반복을 해요. 합성됐다가 분해를 됐다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요 분해되었던 것들이 이제 뭐 아웃풋은 손톱, 발톱, 피부, 머리카락 혹은 소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백질을 먹어서 비싼 똥을 싼다가 아니라 비싼 오줌을 싼다가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 합성에 얼마큼 더 잘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고, 이 합성과 흡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질문이 바뀌었죠? 단백질 합성은 30g 이상 먹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질문으로 바뀌어야겠죠? 합성으로.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논문이 있었어요. 근육에 이제 분해와 이제 합성 그런 거를 이제 본 건데, 20g을 먹었을 때랑 40g을 먹었을 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논문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A랑 B랑 그다음 B랑 C랑 이렇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C랑 C랑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20g과 40g 차이가 없네? 근합성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g과 20g은 차이가 있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20g과 40g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단백질은 운동 후에 뭐 일정 이상 먹어서는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데, 요거랑 이제 다른 거는 이제 0g을 0%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 단위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웨이 프로틴으로 한 실험이 또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40g이 더 좋았어요. 40g이 더 좋았고, 그리고 근육이 적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도 상관이 없이 둘 다 40g이 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논문들을 리뷰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실험이 되었고 어떻게 이게 결과값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20g과 40g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가 되게 크죠. 근데 근육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조밀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육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논문 한 편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이게 2015년, 이제 뭐 17년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계속 이제 실험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미지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20g에서 40g 정도는 좋은 범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영양학이라는 거는 되게 연속적으로 돼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단순히 운동 후에 보충제를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보충제를 먹었다라고 사실상 여기서는 끝나지 않아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이 보충제를 먹고 그 다음에 식사가 언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보충제 섭취량이라든지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운동이 끝났어요. 보충제만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혈중 아미노산 농도는, 그러니까 류신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냥 카제인 같이 느린 흡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빠른 것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를 경우에는 오히려 단점이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유청 단백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바닥을 쳐버리게 돼요. 이게 보통 그냥 아미노애시드. 그래서 제가 식간이라든지 앞뒤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없을 때는 BCA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요거 90은 뭐냐? 요거는 조금 변태적인 거예요. 찔끈찔끈 계속 마시는 거예요. 스플릿 도스라고도 하는데, 그냥 단백질을 옆에다 두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단백질 섭취가, 그러니까 웨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그럼 웨이프로틴 별로네? 라고 말을 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를 텀을 주면 돼요. 그러면 먹는 거를 4분의 3을 먹었다.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그거를 이따 먹어도 돼요. 그렇게 편법을 줄 수가 있어요.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청 단백질이 안 좋다? 유청 단백질 흡수가 너무 빨라서 안 좋다? 아니, 그러면 계속 나눠 먹으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유만 안 타면 보관은 오히려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멸균된 우유가 아니고 보통 살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균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했다가 따뜻한 곳에 오래 놔뒀을 경우에는 되게 냄새가 심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충제를 먹었을 때 그냥 물만 탄 거를 하루 정도 놨을 때랑, 안 씻고 하루 정도 놨을 때랑, 그 다음에 우유 타서 하루 정도 놨을 때랑, 이게 열어보면 이게 냄새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두고 마실다라고 하면 보충제 통을 최대한, 그리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씻어놔야 돼요. 그렇게 좀 차이를 두고 먹거나, 아니면 카제인 같은 이제 느린 흡수의 단백질을 같이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류신 트리거라는 가설이에요. 가설. 이 가설이 나온 이유가 실제로 운동 후에 근육 합성에 대해서 얼마큼 올라가느냐의 그런 정보가 되게 논문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그냥 20g도 괜찮고 어떤 거는 40g이 더 좋고, 그래서 나왔던 가설이 이거예요. 트리거에 대한 그 농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잘 맞췄을 때 더 근육 합성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 양보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 양을 좀 더 적게 먹더라도 그 농도를 잘 맞췄을 때 그게 트리거가 제대로 발동해서 근육 합성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30g 이상 흡수가 안 된다, 뭐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진짜 고깃집 가서 고기 1인분 먹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날아가는 건데 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는 20g에서 40g이 좋아요. 근데 저는 40g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람마다, 영양사들마다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40g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운동 후에 유청 단백질 섭취 후 바로 식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운동 후에 우리가 보충제를 먹어요. 그 후에
만약에 바로 식사, 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식사가 있다고 하면 20g. 근데 식사가 없다면 저는 40g.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유청 단백질만 먹는다라고 하면 이제 4분의 3을 바로 먹고 4분의 1을 나중에 먹는, 이제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하죠.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카제인과 같이 느린 흡수와 같이 복합 단백질이 섞여 있는 제품, 요런 거를 선택을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식사 후에 부족한 류신 함량을 유청 단백질이 채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유청 단백질은 자연계 단백질 중에서 류신 함량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의 10분의 1이 류신 아미노산이, 식사에서 부족한 류신 함량을, 류신 매트릭스를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좋다, 어떤 단백질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요거를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단백질도 있고 나쁜 단백질도 있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도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유청 단백질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답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영양사가 좋은 영양사겠죠? 여기까지. 동빠.